님이요. 종종 듣고 호흡법도 따라하고 언제나 도움이 되는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있어요 하셨어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잠이 안 올 때 잠들 수 있게 하는 요가 방법 있는지요 하셨는데요. 저희 한 PD님이 딱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죠? 잠 못 이루는 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음악 주셨는데요. 그런 음악을 좀 들으면서 말씀드린 그 육자결 6개 소리가 오장육부를 잘 자극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좀 주무시기 전에 해보셔도 좋고요. 히말라야 전통 요가에서는 주무시기 전에 5분 정도 뇌를 리셋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은 글귀를 읽으라고 하는데요. 감정을 막 부풀릴 수 있는 소설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하시고요. 저희는 부처님 경전을 읽어도 좋고요. 깨달은 분들의 글, 욕망이나 감정을 좀 이렇게 고요하게 지울 수 있는, 아, 그게 모두 공하구나 하는 걸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그대로 실천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괴로운 마음 때문에 또는 긴장 때문에 또는 잠이 안 온다는 이 불편한 마음을 잡고 있는 그 마음을 지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지 하면서 집중해서 5분 정도 읽게 되면 뇌에서 이게 작업 기능 뇌가 따로 있고 그 작업 기능 뇌가 단기 기억 장치로 들어가서 그게 장기 기억 장치로 남게 되면 내 삶의 습관으로 남는다고 보잖아요. 그래서 작업 기억까지 들어온 짧은 기억들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장기 기억 장치에는 어,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내 불성을 믿고 고요하게 침묵과 같은 삶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한다면 잠을 자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일반적으로는 낮에 좀 활동량을 많이 늘리는 게 좋다고 하죠. 그리고도 잠이 안 온다 이러면 일부러 주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. 철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누워서 또는 앉아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들어가고 나가는 숨 하나, 들어가고 나가는 숨 둘 하고 숨의 숫자를 세게 되면 이거는 대념척용에 나오죠. 코 앞쪽에 마치 문지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아주 고요하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기를 권하잖아요. 그리고 수식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뇌신경이 빠르게 안정되기 때문에 잠을 좀 푹 깊게 주무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. 히말라야 전통 요가에서는 들어가고 나가는 숨 하나, 들어가고 나가는 숨 둘 해서 수식관이라고 이름은 붙이지 않았지만 하나에서 숨을 하나를 세고 숨을 하나에서 숨을 19, 18 이렇게 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지만 뇌 기능, 특히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숫자로 뇌 안에 불편한 것들을 지운다.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하셔도 좋고요. 이거는 뇌과학에서도 인정된 내용이고요. 실질적으로 뇌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가소성, 이게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죠. 마치 그 도자기가 굳어지기 전에 그 모양을 만들게 되면 굳어질 때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자꾸 습관화시키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습관을 좋은 습관을 고정화시켜서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. 숨의 숫자를 잘 세면서 그렇게 뇌 안이 좀 고요해질 수 있도록 집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옴 소리를 내면 전두엽과 후두엽 쪽이 울리게 되고요. 감정과 욕망에 집착하기 쉬운 측두엽들은 좀 고요히 쉬게 되거든요.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손바닥으로 이마에 이렇게 울림을 느껴보시고요. 그리고 목 뒤에 편안하게 후두엽 쪽의 느낌을 느껴보다 보면 아, 전두엽과 후두엽이 많이 움직이는구나.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건 기도나 명상 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잠이 안 올 때도 해보시고 기도 명상 전에도 한번 해보시면요. 이성과 윤리적, 도덕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전두엽 그리고 후두엽은 선과 뇌 향연이라는 책에서는 깨닫기 전에 3초 정도의 울림이 후두엽 쪽으로 온다. 또는 깨닫고 나서 3초의 울림이 후두엽으로 온다. 이런 자료도 있으니까요. 아직까진 명확하진 않지만 왜 그런데 라고 얘기하는 건 아직은 없어요.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.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.
그리고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따뜻한 생우유를 한 200cc 정도, 그리고 거기에 생강 한 티스푼을 좀 넣어서 드시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편안한 밤 되셨으면 해요. 9440님이요. 저는 50대 초반인데요. 오래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다리가 뻐근해지고 첫 발 내디딜 때 한동안 통증이 느껴집니다. 산 후에 골반도 틀어져 있고 허리 통증이 좀 있고요. 다리도 좀 저립니다.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? 하셨는데요. 평발이라고도 하셨는데 이 정도 정확하게 주시면은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오래 앉았다가 일어설 때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앉아 있는 자세가 좀 잘못돼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앉아 계실 때 요즘은 골반을 이렇게 똑바로 맞춰주는 그런 골반 의자 같은 게 있고요. 골반 의자가 너무 불편하시면 골반 방석을 좀 구입하셔도 좋은데요.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은 매트나 수건을 한쪽 들리는 쪽에 밑에다가 좀 대고 앉으셔도 돼요. 그래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, 배가 지나치게 뒤로 이렇게 굽어져 있다거나 그 등이 동그랗게 굽어진 상태죠. 아니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고요. 좀 잘 모르겠다 이러면 거울 앞에 앉아서 골반의 상태를 좀 보셔도 좋아요. 그리고 평발인 분들은 발바닥 아래 이렇게 볼 같은 걸 놓고 이렇게 좀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. 특히 골반이나 허리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손목에 통증도 함께 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손목부터 발목, 그리고 골반, 허리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지만 지금 말씀하신 통증을 좀 완화시키면서 골반의 틀어짐이 바로 좀 잡힐 수가 있어서요. 걸어 다니실 때는 엄지발끝 안쪽에 힘을 주고 새끼발가락은 든 상태에서 약간 뒤꿈치를 0.5mm 정도 든다. 사람들이 봤을 땐 든지 모를 정도로 약간 든 상태로 걷게 되면 척추를 좀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. 턱이 두턱지게 당겨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해서 걷다 보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데요. 골반이 틀어졌을 때는 비틀기가 도움이 되고요. 양 발바닥을 앉아서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양 무릎을 나비처럼 좌우로 벌리게 되면 산후 골반 틀어짐 때문에 오는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. 양 발바닥을 붙이고 양손을 깍지 껴서 발끝을 감싸 쥐고요. 숨을 마시면서 등을 쭉 폈다가 내쉬면서 이마를 바닥 쪽으로 내리실 때 척추가 굽어지지 않도록 똑바른 상태를 유지하게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. 이때 등이 굽어지지 않게 한 5도 정도 기울어질 정도만 내려가도 괜찮으니까요.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고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를 한 10번 정도 규칙적으로 반복해 보세요. 그리고 나서 등을 대고 누워서 양 발을 붙이고 양 무릎은 세워서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천장 쪽으로 올릴 때 꼬리뼈를 더 천장 쪽으로 많이 당겨 올리게 되면 골반의 틀어짐을 잡는 데 또는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. 한 10초 버텼다가 내려오고 다시 숨을 마시면서 골반을 드시되 꼬리뼈를 천장으로 쭉 당겨 올리고 내쉬면서 내려오는 걸 아침 저녁 반복해 보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음식 요법도 부탁하셨는데요. 통증이 있고 골반이 틀어지고 이게 통증이 좀 오래 간다 이럴 때는 따뜻한 음식, 소화가 잘 되는 음식, 위장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음식이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으니까요. 위장이 많이 부풀어서 척추를 밀어내지 않도록 소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어금니로 오래 씹어서 드신다면 조금 포만감이 금방 오게 되고 뇌하수체에서도 먹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된다고 보거든요. 어금니로 천천히 씹어서 20분 드시는, 그리고 약간은 배고픈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를 평상시에 좀 습관처럼 하신다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음악 듣겠습니다. 김정욱의 세 명의 합주로 듣습니다. 연꽃 속의 보석.